장무백의 목소리가 끊기며 식당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순간 객잔 내부의 공기는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갑게 식었다. 그의 입가에서 흘러나온 검은 피가 나무진의 신발끝을 적셨다. 장 주인장, 정신 차리시오. 나무진의 외침에도 장무백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소유화가 급히 내공을 끌어올려 그의 등 뒤에 손바닥을 밀착시켰다. 병력파의 순정한 내력이 장무백의 기혈로 스며들었으나 도끼는 마치 굶주린 뱀처럼 내력을 피하며 심장을 향해 파고들었다. 나 무관님, 독이 보통이 아닙니다. 비취한 사독이에요. 중독된 즉시 환각을 보며 심장이 터져 죽는 소유화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나무진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둠 속에서 횃불을 켜든 내원들이 투숙객들을 포위하고 있었으나 범인은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다. 진무덕은 어디로 갔나? 나무진의 물음에 한맹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방금 확인했습니다만 3층 서쪽 끝방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안쪽에서 쇠창살이 박힌 그대로입니다. 천무성, 홍진우에 이어 이번엔 생존자이자 유력한 용의자였던 진무덕이 증발해버린 것이다. 장무백을 지하 밀실로 옮겨라. 맹원 내시 밀착 경호해. 그가 죽으면 20년 전의 진실도 영원히 묻힌다. 나무진의 명령에 맹원들이 기민하게 움직였다. 혼란스러운 투숙객들을 각자의 방으로 강제 격리시킨 후 나무진은 홀로 3층 진무덕의 방으로 향했다. 방 안은 고요했다. 창틈으로 스며든 달빛이 방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역시나 그 특유의 달콤하면서도 비릿한 수면 초향이 미세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무언가 달랐다. 방 한가운데 놓인 경대 위에 붉은색 글씨가 적혀 있었다. 막내가 돌아왔다. 배신자들의 심장은 모두 나의 것이다. 나무진은 경대를 손가락으로 훑었다. 아직 마르지 않은 선혈이었다. 범인은 나무진과 소유화가 1층에서 소란을 겪는 그 짧은 찰나에 이곳에 들어와 그를 남기고 나갔다는 뜻이다. 불가능하다. 아무리 뛰어난 신법을 가졌어도 맹원들이 겹겹이 포위한 객잔에서 기척도 없이 움직일 수는 없다. 나무진은 벽면을 두드려 보았다. 혹시 비밀 통로가 있는 것일까? 하지만 벽은 견고한 통나무였고 울림은 정직했다. 그때였다. 발밑에서 아주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나무진의 본능이 경보를 울렸다. 천장의 석가래 사이에서 한 줄기 푸른 섬광이 쏟아져 내렸다. 나무진은 허리를 뒤로 꺾으며 단검 청추를 뽑아 휘둘렀다. 금소금이 고막을 찢었다. 검은 복면을 쓴 괴인이 천장에 거꾸로 매달린 채 연검을 휘두르고 있었다. 괴인의 눈빛은 증오로 타오르고 있었고 그 무공은 무림 정종과는 거리가 먼 오직 사륙만을 위해 벼려진 기괴한 형태였다. 내 놈이 막내냐? 나무진이 외치며 신형을 날렸다. 괴인은 대답 대신 연검을 채찍처럼 휘둘러 나무진의 목을 감아왔다. 연검의 날이 뱀처럼 요동치며 공기를 갈랐다. 나무진은 형부의 실전 무공인 단열 18소를 펼치며 검신을 손가락으로 튕겨냈다. 검기가 마루바닥을 헤집으며 나무 파편을 비산시켰다. 괴인은 벽면을 타고 유령처럼 이동하며 다시금 어둠 속으로 숨어들려 했다. 어딜 가느냐? 나무진이 내공을 집중한 장풍을 날렸다. 병력장의 위력이 방 안의 가구들을 박살냈으나 괴인은 마치 종이 인형처럼 바람을 타고 창문을 향해 몸을 던졌다. 쫓아라. 복도에서 대기하던 소유화가 창밖 지붕으로 뛰어올랐다. 나무진 역시 창문을 박차고 나갔다. 달빛 아래 혈문객잔의 기와 지붕 위에서 3명의 고수가 대치했다. 괴인은 지붕 끝에 서서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나무진, 너는 정의를 찾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시체 위를 걷고 있을 뿐이다. 20년 전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정 알고 싶나? 말해라. 막내가 누구이며 배신자가 누구인지. 괴인은 자신의 품에서 작은 호각을 꺼내 불었다.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밤 공기를 찢는 순간
객잔 주변의 어둠 속에서 수많은 검은 잔상들이 환영처럼 솟아올랐다. 소유화의 검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다. 나 무관님, 이건 살수가 아니라 환영술입니다. 범인이 혼자서 우리 모두의 눈을 속이고 있어요. 유화야, 현혹되지 마라. 본체는 저 복면인 하나다. 지붕 위에서 나무진과 괴인의 검이 맞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나무진은 청추단검에 내력을 실어 청룡 출수의 초식을 펼쳤다. 푸른 검강이 괴인의 가슴을 겨냥했으나 괴인은 믿기지 않는 유연함으로 몸을 뒤틀며 나무진의 옆구리를 연검으로 훑었다. 나무진의 관복이 찢기며 선혈이 배어나왔다. 하지만 나무진은 고통을 무시하고 괴인의 손목을 낚아채려 했다. 그때 사라졌던 유정암 스님이 지붕 위로 나타났다. 그는 평소의 온화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손에는 거대한 철퇴가 들려 있었고 전신에서는 피 냄새와 같은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아미타불 인과응보라 하였습니다. 나 무관, 이제 그만 멈추시지요. 유정암 스님이 철퇴를 바닥에 찍자 유화지붕이 폭발하듯 무너져 내렸다. 나무진과 괴인, 소유화 모두 무너지는 지붕 아래로 추락했다. 먼지 구름 속에서 나무진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객잔 지하의 거대한 공동에 떨어져 있음을 깨달았다. 객잔 주인 장무백이 숨겨두었던 혈맹의 진짜 비밀 기지였다. 그곳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실종되었던 진무덕은 이미 숨이 끊어진 채 벽에 매달려 있었고 장무백은 괴인의 발치에 처참하게 짓밟혀 피를 토하고 있었다. 괴인은 장무백의 목에 차가운 연검을 들이댄 채 나무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장무백 주인장. 나무진의 외침에 장무백이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억지로 입을 열었다. 그의 눈에는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괴인이 장무백의 목을 짓누르며 천천히 복면을 벗었다. 그 얼굴은 놀랍게도 객잔에서 병약한 척 책만 읽던 청년 선비였다. 그는 장무백의 가슴을 향해 검끝을 밀어 넣으며 차갑게 읊조렸다. 내 아버지는 너희들의 욕망 때문에 개처럼 죽어갔다. 배신자들의 심장은 모두 나의 것이라고 했지. 청년 선비, 아니 혈맹의 유일한 후계자인 혈영이 광기 어린 눈으로 나무진을 노려보았다. 나무진, 너도 이제 이 핏빛 약속의 제물이 되어라. 나무진은 비로소 모든 조각을 맞출 수 있었다. 20년 전 혈맹의 핵심 고수였던 장무백과 진무덕은 자신들의 권력 다툼과 배신 행위를 감추기 위해 당시 가장 어리고 무력했던 막내에게 모든 죄명을 씌워 잔인하게 처단했던 것이다. 죽은 줄 알았던 막내의 피는 사라지지 않았다. 결문객잔을 피로 물들인 연쇄살인은 정의가 아닌 지독한 복수의 대물림이었다. 나무진은 부러진 단검을 고쳐 쥐었다. 도끼가 어깨를 타고 올라왔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났다. 혈맹의 비밀이 피로 쓰였다면 나는 그 피를 정의로 닦아내겠다. 지하 공동을 가득 채운 비릿한 살기 속에서 나무진의 청추 단검이 파르르 떨렸다. 20년 전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노회한 장무백의 신음과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는 선비의 서늘한 연검이 나무진의 눈앞에서 교차했다. 이제 추리는 끝났다. 오직 서로의 목숨을 건 혈전만이 이 길고 긴 핏빛 밤의 결말을 낼 것이었다.